내 인생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각에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수많은 할 것들 중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 중에서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확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의미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바뀌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존 스트레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에 담겨있는 강렬한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때로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존입니다. 그날 저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요. 돌이켜 생각하니 그 당시 제 상황은 제 인생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길을 헤매던 저는 제 삶에서도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그때 택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대학 입시만 바라보며 사느라 정신없었고 대학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에 나와서는 승진만을 고대하며 일에 치여 피곤한 나날을 보냈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저를 인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월급을 받는 대가로 하루하루를 직장에 바쳐가며 사는 일상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저는 휴가를 떠났다가 길을 잃었고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세상 끝의 카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제 차는 고속도로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지 차라리 차를 버리고 걷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기어가다 보니 도로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차 안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20분쯤 흘렀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차 안에 하염없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차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또다시 2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라고 심어놓은 잔디를 가로질러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경찰은 10km쯤 앞쪽에 독성 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는 바람에 도로가 봉쇄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도로 정체의 주범은 전복된 트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정체에서 벗어난 저는 휴대폰을 열어 지도를 검색하기는 했지만 검색 불가 메시지만 화면에 떴습니다. 가고픈 방향은 북쪽인데 저는 남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지요. 빠져나갈 도로 입구 하나 보이지 않는 길이 10, 20, 30km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 50km쯤 달렸을 때 마침내 작은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표지판을 보던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표지판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 자신도 모르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알려주는 낯선 표지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유소도 없고 패스트푸드점도 하나 없는 도로에 혼자 덩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더 참고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시간만 참고 기다릴 걸. 그걸 못 참아 2시간을 허비한 데다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 알 길도 없으니 이제 연료도 반 이상 써버렸고 차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연료로는 제가 출발한 곳까지 되돌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왔던 길을 다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길가에는 주유소도 하나 없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휴가를 내려고 한 이유가 지금 같은 분노와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직장일과 밀려드는 고지서,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지요. 저는 소진된 인생의 배터리를 여행으로 충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행길 초입부터 상황은 제가 원하는 것의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료 계기판 바닥을 가리키고 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불빛 쪽으로 차를 몰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뭐든 좀 나와다오. 제 바람에 회답이라도 하듯 그곳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과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는 가운데 건물의 지붕 위에는 세상 끝에 카페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주 아늑한 느낌을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친구와 오랫동안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분위기였지요. 특이한 점은 단 하나. 메뉴판의 2번째 장을 넘기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메뉴판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니, 식당 주인이면서 사람들이 이 식당에 찾아오는 이유를 모를까?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제 이름은 케이스입니다. 존이 묘사한 바로 그 세상 끝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존이 너무 당황하고 있는 듯하여 그 질문에 관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다면 여기서 한 발 내디디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는 굉장히 특이한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한 번 떠오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심지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질문에 매달리지 않고도 잘 살아왔다고 말이죠. 그런 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잘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말이죠. 진지하게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최근 몇 년간 혹은 최근 몇 달간 내 인생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평탄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꽤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 어디엔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 도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기진 줄도 모르는 사람들. 물론 그 질문을 흘끗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무시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질문을 던지고 나면 해답을 찾고 싶은 욕심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정말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절대로 예전처럼 그냥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한가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생각 말고 진짜 필요한 건 워라밸, 휴가, 빨간 날이 며칠인지, 대체 공휴일 지정이 되는지 여부, 카드값, 대출 이자를 낼 이번 달 월급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커서 그 의문을 품게 되지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허기진 상태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은 답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살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예술 작품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마 바로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종류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은 그게 뭐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찾았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뭐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존재의 목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10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20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덜 행복한 사람들도 어차피 많은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존재 이유와 무관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갖가지 정보라던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접근성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정보나 사람, 문화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 여러분은 혹시 하루하루 반복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날이 그날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이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1년 전, 3년 전과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이용하라. 여러분은 혹시 녹색 바다 거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녹색 바다 거북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오른쪽으로 녹색 바다 거북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야생의 바다 거북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바다 거북을 자세히 보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 스노클을 벗고 물 위에 동동 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아주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고 저는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바다 거북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바다 거북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바다 거북은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느려 터지기로 유명한 거북도 따라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꽤나 창피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녹색 바다 거북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따라가고자 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냥 물에 동동 뜬 상태로 거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인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켜보니 바다 거북은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다 거북 쪽으로 다가올 때 거북은 그냥 떠있기만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닥거렸지요. 그러다가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는 열심히 파닥거리는 겁니다.
자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갈 때 바로 그 파도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다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건 저는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도가 쓸려 나갈 때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빨리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도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치고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파도의 흐름을 최적의 상태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헤엄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도와 씨름하는 사람들. 그 녹색 바다거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 헛된 것들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닐까요? 지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하는 데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날, 저는 녹색 바다거북을 보고 해변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수건을 깔고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내 인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무엇인가? 바로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려 하는 모든 사람, 일, 그리고 물건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또 밀려가는 파도는 그럼 무엇인가? 바로 내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모든 사람, 일, 그리고 물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밀려오는 파도와 씨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밀려가는 파도에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파닥거려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니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소비를 통해 받으려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상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적어도 1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1시간이 2시간, 그리고 3시간으로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만족시켜주는 일들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매일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지겨워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겨워하기는커녕 더 하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아 보이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오히려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충전을 하겠다고 자기 일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좋은 일,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우연 역시 자기 일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나요? 희미하기는 하지만 분명 살면서 한 번쯤은 크고 작음을 떠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운은 보통 자신이 진정으로 원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어나지요. 그 순간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두 가지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행운이 따랐던 때가 곧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으십시오.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좋은 것이다. 다시 저는 존입니다. 그날 밤 세상 끝의 카페를 다녀온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그렇게 격렬하게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 카페는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내 존재의 이유와 그것을 충족할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저울질할 때, 즉 하나는 나의 존재 목적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무 자명하고 쉬워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도 그 여정을 중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장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삶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문 앞에서만 서성이다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 일단 마음먹은 일을 행동에 옮기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담장 구멍을 통해 보이는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은 제 인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일찍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문 너머 원래 존재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쉬운 길은 정말 존재하는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절대로 타인의 성공을 비웃거나 폄하하지 마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혹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정도로 만족하는가? 지금 내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인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만약에요, 이 질문이 뭔가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답답하고 애매한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하고 애매한 것들의 정답을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프레드리 니체의 위버맨쉬, 우리말로 초인이라는 뜻이죠.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당신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놓았다고 상상해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두려움이 몰려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단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진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보상은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과 시련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도 어렵고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때로는 괜찮은 척해야 할 때도 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로 버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날들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진 당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방황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나는 3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삶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둘째, 강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휘두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 내가 걸어온 길은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길은 내가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과정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 고통과 혼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묘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이유도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있다면 멈추지 마라. 답은 걸어가면서 찾게 될 것이다. 쉬운 길은 정말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조금 더 쉽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다. 하지만 나는 되묻겠다. 정말 쉬운 길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사는 게 너무 고단하다고 도망친 사람 중에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길을 찾았다. 지금 고민이 많다고 당신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기꺼이 걸어라. 당신 삶이 멈춰선 듯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가 없다면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를 잃는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며 당신 자신도 몰랐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며 결국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과 세상이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그나마 잘 돌아간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부조리함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둘 다 뭔가 부족하다. 결국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니까. 세상 자체가 특별히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할 뿐. 자연과 세상의 본질에는 그런 이분법적 가치는 없다. 그러니 굳이 세상을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려 애쓰지 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다. 세상이 보여주는 온갖 모습에 그때마다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휘둘리지 말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라.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몰두하지 마라.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분노하고 있지 말라는 말이다. 대신 그 안에서 당신이 걸어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삶을 마감하지 말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실 성격이란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보기에 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산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 그 윤곽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사람이 수천 년을 산다면 어떨까? 고집스럽던 사람이 언젠가 유연해지고 비관적이던 사람이 삶의 밝은 면을 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훨씬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주변만 둘러봐도 쉽게 화냈던 사람이 점차 차분해지거나 책임감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성실해지는 예를 종종 본다. 성격은 결정되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변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지금의 모습이 당신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나아질 문이 열린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결국 실수를 핑계 삼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과 같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삶은 마치 당신이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당신은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엔 의도적으로 웃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 가면을 쓴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당신의 진짜 모습이 된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본래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간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쌓여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되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기쁨 속에는 과거의 작은 행복이 깃들어 있고 두려움 뒤에는 이전의 상처와 실패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정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과거의 기억이 언제든 당신을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은 때때로 당신을 속인다.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진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진실일까? 화가 나면 세상이 다 틀려 보이고 슬플 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전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은 변한다. 어제의 분노도 오늘의 눈물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진다. 그렇다면 그 강렬했던 감정은 정말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보였던 걸까? 강렬한 이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판단하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지금 당신의 감정이 너무 강해서 길을 잃었다면 그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감정을 외면하지 말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길러라. 절대로 타인의 성공을 비웃거나 폄하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타인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 누군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식, 누군가 투자로 큰 결실을 봤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운이 좋았네. 어쩌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곤 한다. 이는 자기가 뒤처졌다는 불안을 감추는 방어기제다. 잠깐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타인을 낮추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법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지면 인간관계도 점점 얕아지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마치 내가 만든 탑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하지만 그 탑은 속이 비어 있으며 점점 썩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야말로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누군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뭐하고 있지 하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경쟁하는 중이라고. 이 한마디가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허락하라. 그래, 아직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나만의 속도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나를 돌보아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배웠다. 이타적인 행동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타인을 돕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해보라.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나눌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내면이 충만할 때 더 깊이 있는 나눔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일이 더 나은 삶의 출발점이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해지고 타인에게도 제대로 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 스스로를 돌볼 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라.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그 길은 늘 쉽지 않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듯 가끔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멈춰서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다. 이 질문들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당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데려간다. 문제는 그에 대한 답 역시 언제나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길을 잃는다는 건 곧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있는 힘껏 달려온 당신의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짓누르지 말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건 당신의 나이와도 하등 상관이 없다. 두려움은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내디뎌라. 당신의 삶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복종은 때때로 가장 쉬운 선택이다. 복종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정해져 버린 틀 안에서 살아가니 삶의 공허함이나 불안을 느낄 틈이 줄어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덜 느끼게 된다. 당신의 욕망도 정확히 똑같다. 적절히 조절하기보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당신의 것이 맞는가? 오래전에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들여다보자.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지 않고 타인의 기대나 압력에 눌려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는 자신만의 신념이 없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이 두려워서 결국 자기 삶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머무르고 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나약함을 금방 알아챈다. 그래서 그를 영웅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순교자로 추켜 세운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예라고 외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내면에서 아니오가 울부짖고 있음에도 입 밖으로는 예만 내뱉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대 속에서 무너졌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고귀한 희생으로 미화했다. 용감한 선택이라고 칭송했으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실상 그 죽음은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신념이 없었기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그는 단지 타인이 정해준 역할을 끝까지 연기했을 뿐이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요라고 말하라. 지금 당신의 삶 역시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요라고 입 밖으로 꺼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삶은 남이 써놓은 각본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다. 스스로 각본을 쓰고 걸어가는 여정이다. 당신은 누구의 조연이 아니다.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 인생의 문제가 원하는 삶으로 당신을 데려다 준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 길이 그저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그냥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사실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제는 당신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당신은 종종 문제가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문제마저 없었다면 당신은 더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도 더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부디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힘이 된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걸 마주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신의 장점이나 무기로 바꿔낼 수 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달고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당신의 문제를 마주하며 당신은 더 강해져 간다.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 놓아주는 사다리는 이 세상에 없다. 당신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가파르고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는 당신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 문제가 당신 앞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 삶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우연히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남이 무조건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누군가는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문제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